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이 방송은 우주에서 보내는 방송이 아니고 외계에서 보내는 방송이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자칭 보수나 또는 진짜 보수나 또는 중도층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재명을 심판해야 될 겁니다. 이재명은 대한민국 1948년 이후에 건국 정부 수립 이후에 최악의 대통령입니다. 사기꾼입니다. 전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을 분열로 갈라치게 하면서 전 국민을 불행하게 하는 놈이 이재명입니다. 지금 국힘이 전체 보수 진영이나 국힘이 지리멸멸하고 잘못하는 것도 많아요. 근데 이재명에 더 이상 권력을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전 국민을 불행하게 하는 헌정사 대한민국 최악의 대통령입니다. 국힘이 저것들이 부동산 문제만 하나라도 제대로 물고 늘이지만 매일매일 전투력을 발휘하면은 이번 지선에서 국힘이 신성을 할 수 있는데 문제가 참 심각하죠. 다음 영상에 또 찍겠지만은 지금 이재명이가 자행하는 부동산 잡기, 부동산 협박, 부동산 공갈 겁박에 국민들이 정신이 나가가지고 이재명을 칭찬하는데 그건 모두 다 집을 가진 자나 고가주택을 가진 자나 집이 없는 자나 지금 열심히 집을 살려는 사람들이나 전세 사는 사람들이나 월세 사는 사람들의 폭탄을 때리면서 전부 다 가난하게 하면서 개인 사유재산을 갈취하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이놈들이 이재명이가 다주택자 어쩌고 양도세, 중과, 임대주택자 마녀 사냥, 1가구 1주택자도 마녀 사냥, 그래가지고 지금 난민화가 됐어요. 난민화가. 돈이 있는 자들만 집을 사고 돈이 없는 자들은 전세도 못 구하고 월세를 구하려고 한번 봤더니 월세는 폭등하고 있고 전세도 없고 월세도 없고 외곽으로 빠지고 있다. 정신들 차리십시오. 고고TV에는 참 맑은 사람입니다. 제 영상을 계속 보시는 분들은 알겠어요. 맑은 사람이에요. 고고TV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아파트라도 한 채 있으니까 있는 자에 속할지 모르겠으나 고고TV는 없는 자 편입니다. 그리고 싱싱하고 푸르른 2030 편입니다. 2030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성과급 한 해에 10억씩 받아가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63세까지 정년근무하고 죽을 때까지 연금을 타는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재명은 그거를 지금 갈라치게 하고 있어요. 부동산 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첫째, 공급이 없는데 앞으로는 공급이 더 없다. 요번에 이란 미국 전쟁에 의해서 원자재 값이 앞으로 지금 현재 폭등했지만 더 폭등할 겁니다. 그럼 공급이 더 씨가 말라고 분양은 더 힘들어지고 분양가는 더 올라갈 겁니다. 둘째, 지금 주식이 오늘 같은 경우도 오르는 것 같은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코스피가 6,500을 돌파했다 그러는데 보니까 얼마인가 잠깐 보고 왔죠. 6,430입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이거 개미들이 뛰어들어가서 몇백 몇천 많아봐야 1억 정도 번다고 칩시다. 그건 극히 드문 거고 억대 버는 사람들은 지금 이거는 자산가들의 싸움이고 기관들의 싸움이고 외국인들의 싸움입니다. 외국인들이 돈 벌어가지고 국내에 아파트 살 리는 없고 기관들이 돈 벌어가지고 아파트 살 리는 없고 자산가들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자산가들이 돈 벌으면은 그들은 개미들이 뭐 1억을 했니 2억을 했니 뭐 몇천만 원 몇백만 원을 했느니 그들은 돈 벌어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자산가들 수십억을 투자한 사람들은 그들은 그 돈을 또 빼고 나면은 그걸 가지고 다시 부동산으로 옮긴다 그러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부동산 폭등이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부동산 폭등 좋다 이거야. 근데 이재명의 악질적이고 악마적인 정책에 의해서 전월세가 점점 없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럼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이거는 밀란 수준으로 앞으로 일어날 수뿐이 없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무식하고 경제 지식이 없어서 이재명의 정책을 잘한다 그러고 1가구 1주택에 세금을 때려서 뺏어라 그러는 거죠.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본론 들어갑니다. 오늘 보니까 경실련 애들이 매번 매 분기마다 발표하던 걸 아파트값 분석을 발표를 취소했다 그럽니다. 이유가 내부 사정이랍니다. 지금 국민은행은 KB부동산은 그 사이트 들어가면 매번 나오는데 경실련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는 비판적인 NGO죠. 근데 아파트값 분석을 포기했대요. 제가 그랬습니다. 이재명 시대는 숨도 못 쉬는 시대가 될 것이다. 부동산 오르고 전세 월세 없어지는 것을 경실련에 압박해가지고 경실련 애들이 발표를 취소했답니다. 그걸 내부 사정이래요. 경실련도 뭐 민주당 개딸들의 따가리들이니까. 자, 이재명이가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장기특공 폐지하라. 왜 80%까지 그 세금을 면제해 주느냐. 이것만 물고 늘어져도 국힘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도시에서는 신성을 합니다. 정원호라는 놈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는데 민주당에 그놈이 되면은 부동산 가격 폭등하고 악마적인 부동산 폭등 시대가 올 겁니다. 오세훈이가 제대로 물질을 못하죠. 대답하라, 대답하라. 그것뿐이 못하고 있죠. 국힘 저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동산만 물어도 요번에 이겨요. 얘네들이 보면은 이재명이 말 한마디 하고 손가락으로 매일 밤 지랄 연병하니까 그게 어떻게 국책이 되죠? 그게 어떻게 국가 정책이 되죠? 뭐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트럼프가 맨날 트윗을 날린다고요? 트럼프는 그런 거 세상한 거 안 날립니다. 설레발 치는 거 좋고 뻥 치는 거 좋아. 그 국익을 위해서 그러는 건데 미국 우선주의를 위해서 하는 거지 국내 문제를 갖다가 막 손가락 나려고 안 그래요. 트럼프는 부동산에 대해서 뭐라 그럽니까? 주식에 대해서 뭐라 그럽니까? 무서워해요. 트럼프는 민심을 무서워합니다. 집 좀 이따 사세요. 금리가 더 떨어질 거예요. 내가 금리 떨어뜨릴 거예요. 미국 경제 성장을 위해서 금리 떨어뜨릴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요 집을 나중에 사세요. 더 싼 이자로 많이 대출을 주니까 나중에 사세요. 주식이 지금 뭐 떨어지고 혼조세잖아요. 염려 마세요. 내가 일한 지금 완전히 작살내고 유가도 그 폭락시키고 경제 안착시킬게요. 염려하지 마시고 주식 투자해주세요. 근데 이재명은 뭐라고 그러나 맨날 겁박, 협박, 공갈, 미친 짓만 하고 있죠. 그놈. 쌈마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구윤철이라는 애가 진짜 실거주 1주택자만 보호하겠대. 실거주 1주택자만 보호하는 거를 세제 개편을 시작했대요. 오늘. 너 집부터 팔아, 이 새끼야. 그러면은 비거주 1주택자들은 세금을 왕창 때리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10년을 갖고 있던 20년을 갖고 있던 30년을 갖고 있던 너희 가난해가지고 돈이 없어 현금을 없어가지고 잠깐 세를 놓고 나온 사람은 너희들 장특공 폐지하고 세금 와장창 때릴 거야. 그 노인들 죽습니다. 그러면은 그 노인들이 70, 80, 90번 70, 80, 90은 내가 신경 쓸 수 없고 70, 80 먹은 노인네들이 60대는 요새 노인도 축에도 못 듭니다. 그거 틀립니다. 60대입니다. 근데 맨날 나와서 난 50대라 그래. 난 60대기 싫어. 맨날 부정선거라 외치고 개몽님만 외치니까. 난 그런 사람 싫어. 그런데 60대, 70대, 80대들이 나머지 남은 건 자기 자존심을 집 하나 있고 요걸 내가 죽을 때까지 갖고 있다가 애들한테 경제하는 게 내 삶의 마지막 목표야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집이라도 하나 없으면 지 새끼들이 말이야 결혼하고 애 까놓고 자기한테 놀러나 오겠냐? 자기가 학구방 살면 와가지고 말이지 찾아나 오겠냐?
내가 그래도 집이나 다 놓고 몇 억 몇십억짜리 집이나 한다 했으면 저놈의 새끼들 내가 죽을 때까지 나한테 그래도 효도 같지 않은 효도 한 번씩 찾아오지. 그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그거 TV의 말 잘 들으세요. 그거 TV에는 그런 생각 안 해. 우리 애 새끼들은 부르사가지고 생각 안 해. 그런데 그래도 왜 그거 TV가 자식한테 애정이 없겠습니까? 죽을 때 내 집 내 재산 그래도 반은 사회에 환원하더라도 반은 그냥 자식한테 주고 가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보면은 이재명이라는 놈이 이게 부동산을 잘못 건드려가 이 새끼가 올 기자회견 올 초에 기자회견 때 부동산 걸 못 잡아요. 나보고 어떡하라고요? 방법 없어요 하더니 지지율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냥 양도세 중과한다. 다주택 중과한다. 집 뺏어라. 임대주택 다 저것들은 악마다 악마. 저것을 다 조져라. 마지막 갖고 나온 게 1가구 1주택인데 그러면 그럴수록 부동산 값은 폭등하고 부동산 매물은 없어지고 전 월세는 폭등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 보면 오늘 기사를 보면은 아파트 전세가가 61주가 올랐답니다. 이재명이가 지금 대통령이 10개월이니까 50주. 그죠? 그전에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었는데 이재명 시대에 확 올랐죠. 모든 게. 물가도 올라, 부동산 값도 올라, 전세도 올라, 월세도 올라. 우리의 그냥 성질도 올라. 그렇죠. 61조가 전세가 폭등하고 있는데, 올라가고 있는데, 전세가 씨가 말랐다는 겁니다. 2000세대, 3000세대 대단지도 전세가 없다는 겁니다. 월세도 없다는 겁니다. 서울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리고 분당에 뭐 과천이나, 서울에 붙어 있는 과천이나 분당이나 또 몇 군데 있죠. 그런 데도 없답니다. 전세, 월세가 없답니다. 저도 부동산 내가 거래하는 부동산 몇 군데 물어봤습니다. 사장님, 전세 없어요? 엄청 올랐어요? 월세요? 월세를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 300만 원 하던 게 500만 원 달라 그러고 200만 원 하던 게 400만 원 달라 그럽니다. 집 가진 자들은 그렇게 월세 폭탄 전세가 앙등으로 인해 가지고 이재명이 두드리는 보유세 중과세를 갖다가 피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녀석이 한 게 뭡니까? 결국은 다주택자 잡아라, 때려잡아라. 임대주택자 때려잡아라. 1가구 1주택자 때려잡아라. 그러니까 부동산은 폭등을 하고 있고, 현재도, 그 언론들 지금 대단히 문제예요. 뭐가 무서워서 이재명의 문재인 때만 해도 이런 게 나오면 그냥 매일 부동산 폭등. 쟤네들이 말이야 부동산 정책 발표하면 지금 틀렸다 씨발 저거 다시 해라 그랬는데 이재명한테는 한마디도 못하는 숨을 못 쉬는 나라가 되었다는 거죠. 부동산이 폭등하는데 전세도 폭등해. 전세는 없어져. 그런데 월세가 또 폭등하는 거야. 이게 좌파들의 말이죠. 정권 지키기입니다. 보수한테는 정권 줄 수 없고 반좌파 반공산주의한테는 정권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반미주의한테는 정권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친미주의자들한테는 정권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로 통칭하면은 시장 자본 경제주의를 부정하고 그런 사람한테는 집을 뺏어라. 평양공화국을 만들자. 그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언론에서는 뭐 서울 외곽 지역이 20%가 뛰었다, 3억이 뛰었다 그러는데 그거 더 뛰고 있습니다. 통계가 제대로 잡히잖아요. 강남은 하락했다 그러는데 강남이 왜 하락해요? 올라가고 있고 또 서울의 중저가 아파트, 서울 외곽 지역 같은데 언론에 수지 많이 나오죠. 수지는 바로 분당에 붙어 있어가지고 내가 수지 사는 친구도 있어서 물어보면은 몰라 씨발 왜 이렇게 집값이 올라가는지 몰라. 수지 같은 데가 왜 올라가. 아이 씨발 앉아서 돈 벌고 있어. 수지는 대형 평수가 많은데도 그렇게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아파트 공급을 다주택자가 하고 또 매매 그러니까 임대주택자들이 조금 했는데 그거 다 뺏어버리니까 그걸 갖다 정리하려고 그러고 부담부 정리하려고 그러는데 어이 씨발 정리하려고 그러는 세금을 너무 때리네. 그냥 갖고 있을 거야. 갖고 있다가 이재명 나가면은
이재명 안 나가려도 부동산 값은 뛸 수뿐이 없어. 제가 초반에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왜 부동산 값이 뛸 수뿐이 없는가? 그러면은 고고TV 하는 방송은 고고TV는 정치적인 비평, 이재명을 비판하는 방송이므로 일반 유튜브에 나오는 뭐 부동산 전문가들 뭐 부동산 방송하고는 다릅니다. 걔네들은 이재명이 무서워서 이런 소리 못하지만 고고TV는 열심히 용감히 합니다. 이재명의 말 듣고 다주택자 물건 뺐고 임대주택자 물건 뺐고 이제 1주택자 물건 뺏으면은 집값이 떨어지잖아. 기다렸더니 점점 뛰는 겁니다. 전세값 떨어질 거야. 이재명이 떨어진다고 그랬어. 근데 더 뛰어. 월세는 폭등을 해.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게 얘네들은 뭐가 무서워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뭐 서울의 원세가 또 올랐다. 보증금 1,000만 원 기준으로 71만 원이다. 뭐 한 달에 5만 원이 더 올랐다. 그래. 이거는 조족지혈입니다. 그 젊은 애들 2030 애들이 고시원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한 달에 고시원 한 달에 얼마 되는지도 몰라. 뭐 한 평짜리라며. 깜빵 독방 같은 한 평 반짜리라며. 거기서 살라고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가. 그러면 2030들은 분노를 표해야지. 나도 집 사야 돼 해가지고 주식 투자해줘가지고 거지가 되지 마십시오. 이게 문제가 아니고 가족을 구성한 그죠? 부부가 애들이 있는 애들이 한두 명 있는 애는 부부가 살려면 최소한 20평대 가야 되고 또 30평도 살고 30평대도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나의 가오가 있어. 내가 그래도 정상적인 직장이야. 우리 둘 다 맞벌이해. 돈을 꾸역꾸역 모아서 10억이 있으면 서울에 외곽 지역으로 15억짜리 아파트 살 텐데. 그렇진 않아? 5, 6억뿐이 없어. 우리가 꾸역꾸역 대기업 안 다니고 그냥 중견기업 다니고 중소기업 다녀가지고 열심히 모았는데 5, 6억뿐이 없어. 사자. 사는데 점점 소형 평수로 간다는 거죠. 그런데 소형 평수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뛰고 있어. 소형 평수가 더 뛰어. 그러니까 삼전이나 SK 하이닉스 같이 1년에 성과급 10억을 받는 애들이 2년만 모으면은 서울에 있는 30평짜리, 강남도 살 수 있어. 마용성도 살 수 있어. 대출 받아가지고. 그죠?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재명이라는 대한민국 헌정사 최악의 대똥이라는 놈이 만들었죠. 그럼 죽는 건 누구냐? 지금 서울 외곽을 내가 이 정치 비평을 하기 위해서 몇 군데 연락을 해보면은, 서울 외곽 지역이 30평짜리 아파트가, 월세로 살려면은 3억에 300, 3억에 400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런 거 말 안 하고, 그냥 아주 조그만 거 가져와서 뭐 비판한다 그러는데 그건 비판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가족을 구성해서, 가족의 공동체를 구성해서 학교도 보내고, 직장도 다니고, 그런 가구가 돈이 없는 자들이 월세도 못 깼으면 월세로 가려고 그러는데, 월세가 뭐 몇 억에 몇백, 3억에 300, 4억에 500, 이런 게 부지기수입니다. 월세가. 4인 가구가 살 수 있는 월세가 방 하나씩 가지고 두 부부하고 애 새끼들 하나씩 주고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건 안 나옵니다. 왜 그런 게 문제가 안 돼야 되죠? 젊은 애들이 고생하는 것도 저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이제는 그 빌라 사기 때문에 빌라 안 사다가 막 빌라를 사고 오피스텔을 말해야 14평 원룸도 사고 투룸도 사고 서리룸도 사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지금 건축이 안 되고 있고 매물도 이제 안 나오고 공급도 안 되고 있고 빌라 그것들은 맨날 해봐야 저거 불안한데 근데 빌라를 갖다가 전월세로 들어가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왜? 걔네들이 빌라 임대하는 애들은 다 다주택자다. 임대주택자 또 작으니까 사는 겁니다. 빌라를. 방 하나짜리, 두 개짜리 이런 거를. 왜 국민을 전부 다 이렇게 가난하게 만들죠? 이놈의 자식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하나만 건드려도 이재명 정권은 무너집니다. 근데 이 새끼는 해요.
개딸들이 워낙 직업 정성 애지중지하는 개딸들이 있고 현지도 있고 그러니까 얘는 합니다. 일가구 일수딸을 조심하십시오. 맨날 고고 TV에 들어가서 징징 울지 마시고 용감하게 행동하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 못 드립니다.